네,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었던 자료 해석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나를 검색한 결과이고 자료에 있는 해당 제도의 땡땡시 지역 시기별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하여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공공구조죠. 가 같은 경우 이제 공공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구조. 나 같은 경우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연금급여 실시한다. 이거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그럼 가는 공공구조, 나는 사회보험. 이렇게 놓고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가는 공공구조. 그래서 가는 공공구조, 나는 사회보험.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를 분석하기 전에 표 분석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 선지들을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수급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는데 공공구조는 국가가 다 부담하는 거죠. 국가가 다 전액 부담합니다. 가는 국가가 전액 부담.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아니네요. 쫙. 나머지는 자료를 좀 봐야겠다. 그죠? 뭐 수의 4배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구조에 대해서 T년에 A 지역에서 수혜자 비율이 4.8이고 B 지역에서 수혜자 비율이 2.8입니다. 전체는 얼마다? 4.4다. 근데 땡땡시는 A와 B 지역만 있고 T년과 T 플러스 10년의 땡땡시 총인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은 뭐 변함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자,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A 지역과 B 지역 간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뭐 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술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맥주랑 소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맥주랑 소주가 있는데 맥주랑 소주랑 이렇게 섞었다고 해봐요. 섞었다고. 그럼 뭐가 되냐면 여러분 소맥이 됩니다. 소맥. 여러분 대학 가시면 뭐 자주 드실 텐데. 맥주랑 소주랑 섞으면 소맥이 됩니다. 맥주의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맥주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5% 정도 돼요. 5% 정도.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한 얼마나 될까요? 요새 많이 좀 내려가가지고 뭐 순한술 같은 경우는 순한술은 13% 정도 됩니다. 13%. 자, 그러면 맥주랑 소주랑 섞었대요. 이렇게. 그럼 5%, 13% 더해서 소맥의 농도가 18%가 될까요, 여러분? 18%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소주랑 맥주랑 이렇게 섞으면 그 농도가 어떻게 결정이 돼요? 5에서 13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5에서 13 사이. 여러분 소주를 더 많이 섞을수록 어느 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13 쪽에 가까워지고요. 맥주를 더 많이 탈수록 좀 연한 술이 돼서 어느 쪽에 가까워져요? 5 쪽에 가까워져요. 제 말 이해되나요? 다시 소주를 많이 타면 13 쪽에. 근데 아무리 소주를 많이 타도 소맥의 농도가 13%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맥주를 많이 탄다고 한들 소맥의 농도가 5% 본다? 내려갈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소주를 많이 탈수록 또 진한 술이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이 돼가지고 13%에 가까워지고 맥주를 많이 탈수록 알코올 농도가 이제 5%에 가까운 연한 술이 됩니다. 내년에 많이 드실 텐데. 자, 여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7%짜리 소맥을 그래서 만들었다. 7%짜리 소맥.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맥주 쪽에 가깝나요? 소주 쪽에 가깝나요? 자, 맥주와의 차이는 2고요. 소주와의 차이는 얼마예요? 6이죠, 6. 어디 쪽에 더 가까워요? 맥주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섞었던 값이 맥주 쪽에 더 가깝죠. 그러면은 여러분 뭘 더 많이 섞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 뭘 더 많이 섞었다? 아, 맥주를 더 많이 섞었구나. 맥주를. 그죠? 맥주를 더 많이 섞었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두 개 섞은 값이 나오면은 그 두 값과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 거리를. 자, 맥주 쪽에 더 가까운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맥주를 더 많이 섞었구나. 맥주의 모집단이 더 크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크기의 비율도 추정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2고 6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거리의 비가 1대 3이죠. 거리의 비가 1대 3이에요. 이 섞은 값의 거리의 비가 1대 3인데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맥주 쪽이 1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역수로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역수로 취해줘가지고 이 맥주와 소주의 섞은 비율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대 1이 되는 거예요. 3대 1.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두 값이 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어떤 전체 값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나온 전체 값과 그 두 값의 거리의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맥주를 더 많이 탈수록 연안술이 되기 때문에 맥주 쪽에 가까운 여기 자 5%랑 13%랑 섞었는데 7%가 나왔다. 그러면은 맥주 쪽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맥주를 더 많이 섞었구나. 그럼 몇 대 몇으로 섞었다? 이 거리의 비율의 반대다. 그래서 몇 대? 3대 1로 섞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래요. 이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모집단이 더 큰데 그러니까 그 실제 모집단의 크기의 비율은 그 거리의 비율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의 비율의 반대다. 자, 요걸 좀 이해해 두시고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A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4.8이고 B 지역은 2.8입니다. 전체는 4.4고요. 자, 이 거리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 거리를. 자, 4.8에서 4.4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0.4입니다. 0.4. 이해되죠? 2.8에서 4.4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자, 거리의 비율이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1대 5가 되죠. 죄송합니다. 1대 5가 아니라 1대 얼마가 되죠? 1대 4가 되죠. 그래서 A 지역,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크다, 작다.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모집단이 크다 그랬죠. 이해되나요? 그럼 A 지역의 모집단이 더 큰 거예요. 1대, 자, 거리는 1대 4인데, 그럼 역수 취해줘가지고 A 지역이 4가 되고,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다시. 자,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거리의 비율이 0.4 대 얼마야? 1.6이었죠. 0.4 대 1.6이니까 뭐하다? A 지역이 더 모집단이 뭐하다? 크다. 그럼 0.4 대 1.6이니까 1대 4니까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모집단이 몇 배가 더 크다? 4배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지역이 B 지역에 비해서 모집단의 크기가 4배가 더 크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A 지역이 더 4배가 더 크다. A 지역을 총 그럼 얼마로 본다? 400으로 놓겠다. 400으로. 그럼 B 지역은 얼마로? 100으로 이렇게 한번 나오겠습니다. 모집단의 크기를. 이거 임의 숫자예요. 뭐 40, 10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뭐 그냥 뭐 20, 80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뭐 그냥 이미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A 지역을 400으로 놓고 B 지역을 100으로 놓고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는 500이 되겠죠. 전체는 500. 그래서 전체는 자, A 지역은 400, B 지역은 100, 전체는 500으로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로 둔 겁니다, 여러분. 임의로 둔 겁니다, 임의로. 자, T년의 경우는 400, 100, 500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400, 100, 500. 자, 그러면은 자, 근데 A 지역과 B 지역의 비율이 그럼 4대 1이라는 건데 여기도 그럼 T년의 경우니까 T년의 경우 그럼 여기도 똑같은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도 그럼 과연 똑같은가?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T년 여긴 똑같잖아요. A 지역과 B 지역의 비율이. 자, 그러면은 여기 3.4고 4점이니까 여기는 얼마 차이 납니까? 0.8입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얼마입니까? 7.4고 4점이니까 3점이죠. 여기도 똑같이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1대 4로 나왔죠. 만약 여기가 1대 4가 아니면 그 문제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도 똑같이 1대 4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년의 A 지역과 B 지역의 B는 얼마다? 400대 100이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모집단 400, 여기는 100, 여기는 500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T 플러스 10년은 어떠냐? T 플러스 10년 한번 볼게요. T 플러스 10년. 자, A 지역은 5.0이고 여기는 전체는 4.3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0.7이죠. 0.7. 그리고 여기는 3.6이랑 4.3이니까 여기 차이도 0.7. 둘의 거리가 뭐예요? 똑같다. 그럼 A 지역과 B 지역을 섞었더니 딱 중간에서 결정이 됐다. 그렇다는 건 뭐야? A 지역과 B 지역의 모집단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맥주랑 소주랑 섞었는데 딱 어떤 값이 나온다. 예를 들면 자, 맥주랑 소주랑 섞었는데 자, 5%랑 13%짜리 맥주랑 소주랑 섞었는데 딱 얼마가 나오면 딱 이 중간 값인 9%짜리 소맥이 나온다면 둘의 거리가 뭐예요? 4, 4. 그런 경우는 뭐야? 맥주랑 소주랑 뭐하게 섞은 거야? 똑같이 섞은 거죠. 같은 양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0.7, 0.7이니까 A 지역과 B 지역의 모집단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똑같다. 자, 그러면 자, T년과 T 플러스 10년의 총인구는 동일하다 그랬죠. 지금 전체 얼마로 잡아놨어? 500으로 잡아놨죠. 그럼 여기는 일단 500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250, 2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모집단이 250, 250, 500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6하고 8이니까 2 차이 나죠. 4하고 6이니까 2 차이 나죠. 똑같죠?
자, 요래 놓고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가 뭔데? 공공부조잖아. 공공부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가죠. T년에 A 지역 수급자 수는, 자, 비율이 아니라 뭐 물어봤어? 수 물어봤어요. 자, T년에 A 지역이 총 얼마인데요? 400인데 T년에 A 지역이 400인데 그 중에서 얼마야? 4.8이죠. 그러면 400 곱하기 얼마? 4.8입니다. 그럼 B 지역 수급자 수는, B 지역은 자 100 곱하기, 자 B 지역 수급자 수는 100 곱하기 B의 모집단이 100이니까 2.8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집단이 4배인 것은 맞지만 비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뭐 4배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모집단 차이가 4배인데 그럴 경우 비율이 똑같으면 딱 수가 4배가 되겠지만 비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4배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은 2번도 아니네요. 3번.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죠.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건 사회보험. T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일단 T년 한번 좀 살펴볼게요. T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T년의 A 지역 같은 경우는 지우고 좀 옆에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고 좀 옆에 크게 할게요. 자 2번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 자 그래서 2번의 경우 이제 T년 한번 보겠습니다. T년. 자, T년의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그래서 A,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 자,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T년 같은 경우는 400 곱하기 3.4입니다. 400 곱하기 3.4. 자, B 같은 경우는 B 지역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7.8이죠. 100 곱하기 7.4네요. 7.4. 그래서 딱 보시면은 요 비율은 얘가 한 2배 정도 되지만 모집단이 얘가 4배가 크기 때문에 A 지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년은 A 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런데 T 플러스 10년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T 플러스 10년도 한번 보셔야겠죠. 자 A, B 역시 또 비교해보면 자 A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자 250 곱하기 4.0 B 같은 경우는 250 곱하기 8.0 사실 모집단 똑같기 때문에 뭐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 비율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A보다 뭐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그래서 T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T 플러스 10년은 뭐가 더 큰데? B가 더 큰데 T년에는 B 지역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답은 이미 골랐지만 4,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 자, 이제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자 수급자 비율 비율 대비예요, 여러분. 수급자 수 대비가 아니라 수급자 뭐 대비 비율 대비 A 지역 수급자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B분의 A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경우는 역시 난데 그래서 B분의 A를 한번 살펴봅니다. B분의 A. 그래서 T년과 T 플러스 10년이 되겠습니다. 자 T년 같은 경우는 B분의 A가 얼마입니까? 자, T년 같은 경우는 7.4분의 3.4, 7.4분의 3.4가 되죠. 7.4분의 3.4고 T 플러스 10년 같은 경우는 자, B분의 A인데요. 8.0분의 얼마입니까? 4.0이죠. 얘는 절반이 안 되네요. 그죠? 얘는 절반이 안 되는데 얘는 딱 절반이네. 그래서 T 플러스 10년이 작다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크다가 되겠죠. 자, 5번도 한번 볼까요? 자, 5번.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는 사회보험이죠. 자, 사회보험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선별적 복지, 이건 공공부조죠. 자, 일단 그러면 사회보험의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언제? T년. 자, 사회보험의 T년의 지역별 수급자 수 차이. 자, 그러면은 사회보험의 T년이니까 400 곱하기 3.4입니다. 400 곱하기 3.4에서 여기 100 곱하기 7.4 빼주면 되겠죠. 100 곱하기 7.4. 요게 이제 앞에서 말한 사회보험의 T년 지역 간 수급자 수 차이고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부조 제도의 지역자 수급자 차이를 보겠습니다. 공공부조 T 플러스 10년이죠. 자, 여기는 250 곱하기 5. 자, 250 곱하기 이제 5% 빼기 250 곱하기 얼마입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차이보다 작다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굉장히 귀찮지만 요거부터 한번 해주시면 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얼추 어림 잡아서 하시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얼추 어림 잡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3.4로 돼 있는데 3.4로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3.0으로 누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다 퍼센트니까 400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12. 400 곱하기 3% 하면 100분의 3 해주면 10이고 뭐 100 곱하기 7.4니까 이거 빼기 하면 7.4 이렇게 되니까 그냥 대략 뭐 4.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4. 얼마 얼마 혹은 5. 얼마 얼마.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50 곱하기 5%니까 이것도 뭐 근데 250 똑같으니까 결국에 이거는 250 곱하기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1.4. 그러면은 250 곱하기 1.4 해주면 100분의 1.4 해주면 이게 250에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죠. 2.5. 그래서 2.5 곱하기 이제 1.4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100분율로 따져주면 그래서 1 해주고 해주면 여기 한 3.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3. 얼마 얼마. 그래가지고 이쪽이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제 성격이 더 강한 제도의 지역간 수급자 수 차이는 선별적 복제 성격이 강한 제도의 T 플러스 10년 지역간 수급자 수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크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게가 이렇게 복잡하죠. 사실 5번까지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왜냐면은 3번이 워낙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나머지 이거 막 블라블라 하게 지금 계산할 필요까지 없어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좀 확실한 선택지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